리포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해보는 증권사 리포트 꼼짝 시간입니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실게요. 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14년 3분기 프리뷰, 영업이익 5,074억 원 달성을 전망했고요. 내용 보면요. 201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5%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4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5,074억 원이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실게요. 14년 3, 4분기의 실적 성장과 2015년 LCD 산업의 호조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라고 했네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LCD 산업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실적 상장의 이유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LCD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변화, 그리고 11월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패널 가격, LG 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강화, 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2015년 예상 실적 기준 PBR 0.9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또 2014년 2분기 강한 실적 성장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현대증권의 리포트네요. 과도한 주가 하락, 다소 지나친 우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보실까요? 50인치 이상 대형 TV 패널의 수요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11.4조 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81%를 하반기에 달성할 거라고 전망했고요. 이로 인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복원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 3분기 실적 발표에 관한 LG 디스플레이의 증권사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분들과 이어가 볼게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어제 꼼책에서도 LG화학과 삼성중공업의 실적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조선주와 화학주가 급락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형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장 끝나고서 LG화학이 실적이 나왔어요. 네. 좋았다라면 장 중에 나왔을 텐데 장 마감 후에 나왔죠. 뭐 내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모두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LG화학의 주가의 움직임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LG화학의 실적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삼성테크인,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비롯해서 조선주, 화학주 상당히 낙폭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과연 3분기 실적을 그대로 안 좋은 실적 그대로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주가 흐름들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거나 그럼에도 반대의 모습이 나왔다라면은 그간에 떨어진 주가의 흐름에 여전히 안 좋았던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LG화학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버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3분기에 안 좋아진 실적 더하기 4분기에도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투매성 어떤 그런 매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도 최근에 기관의 매매 패턴 자체가 단기의 어떤 매매에도 주목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과도하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주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답이 나왔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하루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LG화학은 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대형주들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일단 안 좋은 실적을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조금 하방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하지만 추세가 안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좀 상승으로 좀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의 영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네. 뭐 대형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 이제 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LG 화학의 리포트들을 보면 2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뭐 주목을 해야 된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랑은 조금 저도 이제 놀랄 정도였었는데,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이제 지금 질문 대형주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이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10월 말로 가고 있는 4분기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3분기 실적인데 저는 지금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3분기 실적은 대부분 다 반영을 좋든 나쁘든 실적이 뭐 어닝 쇼크가 나오든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하루짜리 단기 이벤트로 주가 흐름은 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병현 전문가님은요? 예, 뭐 사실 그 LG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뭐 LCD가 이제 대화면이 되면서 업황이 괜찮아질 것이고 또 뭐 이제 해외에서 이 경쟁사들의 경우에 캐파 증설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이게 수급 자체가 타이트해서 괜찮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영업이익도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에 이제 3, 4분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막 1조 5천억 원 이상에다가 뭐 단기순이익이 한 뭐 1조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의 시총이 한 11조 원 정도가 넘는 거도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뭐 주가 수익 배수도 마찬가지고 뭐 PER을 굳이 뭐 따지는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밸류를 뭐 낮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가 향후에 불투명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IT주들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삼성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목이라는 게 독약청청하게 혼자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 시장의 흐름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가 무너질 때 같이 이제 거기에서 이 동반하락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은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 말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뭐 거의 뭐 밑으로 곤두박질 칠 정도의 이 주가 하락이 나오는 시장이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에서 그런 모습들이 더더욱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시장에서 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나쁜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보유를 하셨다면 사실 뭐 지금 시점에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뭐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차라리 보고 약간 뒤늦게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리스크 자체를 조금 회피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논외로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일정량이라도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지라는 장세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형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LG화 갖다가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이라도 LG화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수든 매도든 간에 어떤 대형주들에서 특히나 뭐 매도 관점으로 즉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괴롭다 싶어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서 지금이라도 뭐 가고 있는 중소형주가 갈아타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글쎄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임을 놓치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교차 매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쉬운 표현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글쎄요, 힘들지만 그래서 뭐 손절을 하고서 다른 종목 갈아타기보다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든 매도든 간에 일단은 스탑하시고 일단 시장을 먼저 지켜보시는 것이 좀 대형주의 어떤 전략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안병일 전문가님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사실 대형주를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규도 접근을 해야지 되냐는 질문에 신규 역시도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 환손실을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 원화가 그다지 약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투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일단 기업의 본질적인 걸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얼어붙은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아주
엄청난 호실적이 아니면 주가가 쉽사리 가기가 어려운 장세다 보니까 보유하셨는데 비중이 너무 높다면은 좀 어느 정도 포트를 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는 뭐 현상 유지로 어느 정도 포트를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 한번 다뤄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낼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서 보셨던 리포트와 다른 그 이외의 다른 증권사들이 내다본 LG 디스플레이 실적과 주가 예상치 한번 짚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이 4,773억 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낼 거다라고 내다봤고요. 주가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네요. 또 IBK 투자증권은 아이폰 6 출시에 따라서 LCD 관련주로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예상대로 이 실적과 주가 좋아질까요? 좋다고 봐야겠죠. 네,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뭐냐면은 그 분기별로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FN 가이드 컨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파란색 선 있죠. 초록색 네모칸 안에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2분기 실적이고요. 빨간색 네모칸 안이 바로 2014년도 3분기 컨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튀어오른 것이 3개월 전부터 주가가 튀어올랐어요. 결국 3개월 전부터 보시게 되면은 2분기 실적 자체가 보시면 영업이익이 942억에서 1630억으로 약 2배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주가 역시 레벨업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보시게 되면은 무려 1,630억에서 4,549억으로 거의 3배 이상 튀어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현재 주가에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더더욱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맨 끝줄에 있는 2014년 4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컨센이 지금 5,6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 물론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완벽하게 회복을 했냐 안 했냐라는 어떤 얘기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4분기에 전반적인 세트 산업의 어떤 호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LG 디스플레이 주가와 실적에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준비한 자료 보시게 되면 애플과 이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거의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선이 LG 디스플레이 주가고요, 검은색 선이 애플의 주가인데 거의 뭐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상당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상당히 강한 튀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주에 뭐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가 기대에 못 미쳤네 또 이런 루머도 아니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단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이번 주에 다시금 그런 부분들 회복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굳이 나쁘게 혹은 부정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돈이 몰릴 곳은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은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9월 중순서부터 고점 찍고 그 기간 동안에 전에 많이 올랐었죠. 이제 아이폰에 대한 6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떨어진 하락에 대한 어떤 그 팩트를 좀 시장에서 찾는다라고 시장이 물론 좋지는 않아서 시장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애플에 대한 보고서가 외국계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게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재팬 디스플레이도 같이 납품을 하는데 네. 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애플에 납품을 하는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엮여서 조금씩 안 좋은 좀 그 주가 흐름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 시장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제 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4분기 실적인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좋은 지금 컨센서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고무적이지만 전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센서스는 높을수록 좋은 건 없습니다. 컨센서스는 원래 낮을수록 좋은데 높은 컨센서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높은 컨센서스를 받음으로써 어떤 전분기 3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큰 어떤 주가 흐름은 저는 기대는 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아까 우리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7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면. 네. 근데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약간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면 해외 사업에 대한 그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은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하는 이런 착시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재무제표의 내용을 다 못 보고 그냥 영업이익이 얼마냐,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 숫자에만 밟지 그 전체적인 세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좀 착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앞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측한 것 자체가 뭐 거의 한 5천억 원에 육박을 하는 정도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뭐 애플에 대한 루머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초기 제품에 이제 불량이 있었다는 어떤 루머가 약간 시장에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도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워낙 이제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는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약간 좀 퍼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 자체는 나무날 데가 없는데 시장의 어떤 그 눈높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웬만한 재료를 가지고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붙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주가가 돌아서는 걸 보더라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애플이 지금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3분기 실적이 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 속에서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과연 이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뭐 전망이 어떠냐고 그런 질문으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삼성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고객사가 삼성전자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의 TV의 정책과 그래서 스마트폰 정책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헤게모니 자체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주가 전망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이 부분 좀 매크로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가 TV 교체 시에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하는지를 일단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은 바로 OLED예요. OLED 수율이 드디어 80%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OLED 여러분 관련주들 코스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걔네들이 못 갔던 이유가 뭐였죠? 수율이 안 떨어져서 결국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수율 자체가 지금 80% 넘어섰어요. 즉 다시 말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TV 교체 고려를 가장 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네. 화질이라는 거겠죠. 결국 화질하면 결국 OLED라고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결국 OLED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속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혜택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자, 국가별로 TV 교체 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네모칸이 뭐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태리와 영국 정도가 한 4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LED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난 뒤 현재 지금 LCD나 LED 포함해서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결국 이것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겹치게 된다면은 충분히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자동차 판매 동향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는데 무슨 네. 자동차 판매 동향을 가지고 오냐라고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바로 자동차였어요. 네. 그 다음이 좀 나아지면 바꾸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동차 판매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나마 미국 가정의 형편 자체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을 좀 반영을 할 수 있겠고, 결국 소비의 여력 자체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 TV 역시 최근에 보시는 50인치 TV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교체의 어떤 수요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어떤 TV 산업 자체가 여전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호 네. 전문가님요? TV 교체 주기가 4년인가요? 굉장히 짧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4, 5년만 보는구나. 네. 예전에 이제 보고 그 기도 하죠. LG 전자 전신이죠. 이제 골드스타 금성회로 얘기했던 네. 이제 CF가 나오면 항상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네, 10년을 그랬었죠. 좌우한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TV 교체 주기가 이제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겠죠.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이 나왔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내가 지금 저 스마트폰을 샀을 때 얼마 안 가서 이게 구형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스마트폰의 교체의 어떤 욕구가 가장 심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보다 옆에 친구가 갖고 있는 신형 스마트폰이 화질이나 어떤 속도 면에서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어떤 구매 욕구를 자극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애플의 아이폰 6도 사실 아이폰 6 플러스 우리나라 이제 갤럭시 노트와 같은 크기의 어떤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뭐 질문에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출의 60%가 삼성전자 쪽에 잡혀 있죠. 그리고 같은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그 결정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일 겁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에 납품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삼성 LG 디스플레이만큼 애플이 원하는 어떤 수율과 어떤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가격 결정적인 측면에서 양 회사가 이제 뭐 비교 우위를 따진다라고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HT에서 쳐서 나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 전자가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두 회사 중에 뭐 한쪽을 선택한다라고 그러면 경쟁력은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너무 많은 팩트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다른 여담으로 좀 몇 마디 말씀을 거들었습니다. 네. 네, 앞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좀 모아가지고 좀 몇 가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삼성하고 이제 LG하고 OLED 쪽에 사실 사활을 걸었었고 그 LG의 이제 화이트 RGB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의 OLED가 사실은 기술력보다는 어떤 시장에서 좀 더 대중화하거나 수율을 높이는 게 사실상 좀 더 타당한 기술은 맞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LG하고 삼성하고 이제 사실 삼성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LED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LG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시장의 대중화에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에 이미 삼성보다는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뒤져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어느 정도의 점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그 LED TV에 대한 것들이 너무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게 울트라 HD까지 나오다 보니까 OLED보다 화질이 얼만큼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비이클 즉 어떤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 경기가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실 때는 그 라이트 비이클 즉 소형차 판매량을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기가 침체되었건 없건 간에 에쿠스를 탈 만한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의 최전선에 있거나 이제 돈이 없거나 아니면 직장의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소형차에 대한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소형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보다는 이 소형차 판매량이 경기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이 어떤 힌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지표보다도 소형차 판매량을 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데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천리안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셨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뭐 실적 대비 과도한 주가 하락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세 분은 LG 디스플레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도 전 준비한 자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싹 한번 훑어보세요. 보시면은 자 살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실질적인 그 종목 자체 펀더멘탈을 떠나서 시장은 살만한 게 없다라면 조금 더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라면 특히도 제가 OLED 얘기했는데 좀 그쪽으로 조금 더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안주로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대비 주가 하락이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몸에 더 쉽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해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안 올라가고 이 실적과 주가가 거의 100% 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정말 주식하기 정말 쉽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조 원 1년
그 영업이익 20조 원이 나왔을 때 외국계에서 처음 200만 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20조 원이 나와도 100만 원 이하로 빠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전 뭐 정리만 한다라고 그러면 주가와 실적은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맞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혼자 시장 대비해서 어떤 과도한 주가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상승에 좀 힘을 달아보고 어떤 거래소 자체, 코스피 자체가 좀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좀 아웃퍼폼하는 어떤 주가 하락이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LG나 뭐 전체적인 IT 자체가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네. 뭐 사실 가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지금 섹터에서는 바이오 쪽이 차단이 낫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가치 투자자가 뭐엔 바이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2000년도 초반에 네이버가 거품주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거품주가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테마 내지는 거품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아가지고 시장을 독식한 종목들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다음 같은 경우 뭐 카카오와의 이제 그 어떤 그 우회 상장이 있기 때문에 뭐 8조 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 뭐 네이버는 지금 2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된 것처럼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메지온, 뭐 셀바이오텍 뭐 내지는 서운과 같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서 실적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시장을 점유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뭐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500억 원, 600억 원 했던 게 지금 뭐 6천억 원, 7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기업의 가치라든가 밸류에이션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고요. 미래의 성장성이 분명히 가시화가 된 상황에서 실적이 뒤늦게 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투자하면은 실적 보고 뭐 퍼가 5배 이하네, 뭐 PBR이 1배 이하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는 기업의 생리를 모르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플러스 알파를 줘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지금은 의문점을 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지금 섹터는 시장 자체가 세대가 바뀌면서 좀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독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솔직히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서 올라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투스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조 한 8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죠. 매출액 보세요. 매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뭐 안병일 대표님의 말씀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멀티플을 주고 있는 종목들은 더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같이 떨어진 종목들은 뭐 끝없이 뭐 공매도 때리고서 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수능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한 생각을 해봐서 만약에 어떤 멀티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현재 위치 즉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은다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뭐 미포조선의 시가총액, 컴퓨터 시가총액 한번 여러분 찍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적 발표를 임박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바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여기까지고요. 다음 뉴스 꼼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